안녕하세요. 구름날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분가 타령하면 두 다리 모두 분질러 놓겠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다시 들었지만 틀림없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딸 낳고 뭐가 잘났냐? 눈치 보고 살지? 녹음 파일이 계속 재생될수록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가 미역국을 벽에 던진 것에 화가 나 있었는데 이제는 분노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내가 그토록 존경하던 어머니가 아내에게 이런 끔찍한 말들을 했다니. 하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38,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외동아들이었기에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생각은 당연했어요. 문제는 신부 측의 반응이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미나는 오히려 먼저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게 하는 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미나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전직 교사답게 질서정연하게 집안을 정리했고 맞벌이하는 우리 부부를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주셨죠. 미나도 퇴근 후 어머니를 챙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님, 이 약 드셔야 해요. 제가 타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머니가 할게. 넌 피곤할 텐데.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시모와 며느리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어요.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미나가 요리한 음식에 어머니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날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도 모르고 먹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미나는 요리할 때마다 극도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취향과 건강을 고려하느라 점점 자신만의 음식을 포기해 갔죠. 때로는 어머니가 외출 중에도 전화를 수십 통씩 했습니다. 미나야, 내 시계 어디 있는지 아니? 찾아봐 줄래? 지금 회사인데요, 어머님. 아이고, 그래. 그럼 퇴근하고 찾아봐.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미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평화로운 집안을 보며 행복했으니까요. 가끔 미나의 얼굴에 피곤함이 서려 있어도 그저 직장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 응급실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나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죠. 많이 다치셨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는 미나가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발목에 가벼운 골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미나가 보였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울음을 참고 계셨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대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사골국 들통을 옮기라고 했는데. 내가 할 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미나가 어머니 대신 무거운 사골국 들통을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뜨거운 국물이 팔에 쏟아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나의 침묵이 이상했지만 나는 그저 통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이틀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미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미나를 챙기셨어요. 매 끼니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약 시간도 꼼꼼히 챙기셨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간호였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밤중에 조용히 물었을 때 미나는 처음으로 본심을 털어놓았어요. 당신 어머니가 그 사골국을 꼭 제가 옮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도요.
뭐, 어머니가 그랬다고?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 말에 미나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미나가 그저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어머니가 아픈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나는 임신을 했고 우리는 부모가 될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태명을 지어주시며 행복해 하셨죠. 우리 손주 이름은 내가 지어줄 거야. 할머니가 지어주는 이름은 복이 따른다고 하잖아. 미나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임신 기간 내내 미나는 조용했습니다. 입덧이 심해 힘들다고만 했죠. 어머니는 각종 보양식을 만들어 미나에게 먹이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미나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산후조리 기간에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퇴원 후 어머니는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셨어요. 첫날은 미나도 감사히 먹었지만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미나가 미역국 그릇을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더는 못 먹겠어요. 이제 그만. 미역국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굳어버렸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나,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신 건데. 미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리 단단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때 들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분가 타령하면 몸뚱아리 분질러 놓겠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가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도끼 서린 음성이었죠. 딸 낳고 뭐가 잘났냐? 눈치 보고 살지?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어머니가 미나에게 했다는 말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들 빼앗아간 게 누구야? 밖에선 절대 말하지 마. 아들이 알면 너랑 이혼할 거야. 내 아들이니까. 요리 좀 제대로 해. 이런 것도 못하면서 시집은 왜 왔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녹음 내용이 사실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지셨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미나를 마주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미나의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한쪽 팔은 아직도 화상 자국이 선명했죠. 정말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지적이었대요. 음식간이 짜다, 청소가 덜 됐다, 빨래가 제대로 안 개어졌다. 그런 말들이 점점 심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욕설과 협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골국 사건도 사실은 어머님이 억지로 시키신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3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프면 병원에나 가지 왜 집안일을 해 하시면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미나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집에 없는 시간 동안 미나는 이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했어요. 여러 번. 하지만 당신은 항상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 내가 예민한 거다라고만 했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미나가 몇 번이고 어머니와의 갈등을 암시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미나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믿었고 평화로운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에 현실을 외면했던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나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마지막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출산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딸 낳았다고 자랑하냐. 아들 낳아야 진짜지 같은 말들. 미역국도 매일 아침 잘 먹어. 너 같은 애 낳으면 안 되니까 하시면서 주셨어요.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억이 새롭게 재구성되기 시작했어요. 미나가 점점 말수가 줄어든 이유, 항상 피곤해 보였던 이유, 가끔 울었던 흔적.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셨죠. 아들.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항상 제게 보여주시던 그 다정함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리 들렸어요. 어머니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었던 거죠. 아들에게 보여주는 얼굴과 며느리에게 보여주는 얼굴. 어머니, 미나에게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기 싫었어.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인정하시는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정말 미나에게 그런 끔찍한 말들을 했던 거예요. 어머니, 미나는 저를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제 아내고 우리 아이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흐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미나와 아이와 함께 다른 곳에서 지낼게요. 어머니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나 봐요. 안 돼.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너 없이 난 못 살아. 어머니의 절박한 외침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더니 진정제를 놓았습니다. 서서히 어머니의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병실을 나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아내와 아이를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의 상처 입은 모습, 그리고 무고한 우리 아이. 갑자기 결심이 섰어요. 미나야, 짐 싸자. 오늘부터 처가에 가서 지내자.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어머님은요? 어머니는 당분간 혼자 계셔야 할 것 같아.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미나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놀라셨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묵묵히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장인어른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나가 많이 참았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결정한 게 잘한 일이야.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니까. 처가에서의 첫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든 미나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셨다는 문자도 있었고, 집에 돌아오라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고, 문자도 계속 보내셨어요. 처음엔 화가 나 있는 메시지였다가 점차 애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집에 돌아와. 하지만 아직은 돌아갈 수 없었어요. 미나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처가에서 지내는 동안 미나의 표정이 밝아졌고 말수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더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죠. 여보, 난 여기가 좋아요.
당신 부모님도 너무 잘해주시고. 미나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미나에게는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부의 저축으로 작은 전세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새 출발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단정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는 아이를 안고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상황을 이해하시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어머니,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 어쩔 수 없었어. 아들아,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다 잘못했어. 이제 미나한테 그런 말 절대 안 할게. 어머니의 애원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내 가족, 내 책임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요.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혼자서? 어머니는 평생 강한 분이셨잖아요. 혼자서도 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것도 다 해드릴게요. 하지만 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평생 당당하던 어머니가 무릎을 꿇다니. 제발 버리지 마. 어머니가 잘못했어. 다시는 미나한테 그러지 않을게. 약속할게.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무릎을 꿇은 채 울기만 하셨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미나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미나는 조용히 제 옆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어머니는 미나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용서해줘.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을 볼 때마다 그 말들이 떠올라서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으신 듯 했어요. 천천히 일어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럼 정말 따로 사는 거니? 네, 어머니. 이미 전세집도 알아봤어요. 다음 주면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눈물을 다 닦고 난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습니다. 알았다. 내 결정이니 존중해야지. 하지만 가끔은 보러 와도 되니? 물론이죠, 어머니. 아이도 할머니가 필요하니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시며 한마디 하셨죠. 미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용서를 못해도 이해해.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미나와 저만 남았습니다. 미나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미나의 온기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진작에 알아채지 못해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어머님도. 결국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겠죠. 미나의 너그러운 말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배려심을 잃지 않는 미나가 너무 고마웠어요. 다음 주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처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새 출발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러 어머니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묵묵히 도와주셨어요. 예전과 달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가끔 미나나 아이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올 때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이거 내가 모아둔 거야. 새 집 꾸미는 데 써. 봉투 안에는 현금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교직에 계시면서 모으신 비상금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받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싶어서 어머니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주셨죠. 아들아, 행복하게 살아. 미나랑 아이랑. 그리고 가끔 전화해줘. 네,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이사 후 우리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미나는 정신과 상담을 시작했어요. 3년간 쌓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점차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상담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무의식 중에 당신을 원망했대요. 어머님의 행동을 막아주지 않았다고.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이해해요. 당신도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걸. 우리 이제 같이 극복해요. 미나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 아들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어머니가 미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벌써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미나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어요. 우리 가정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죠. 어느 날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사실은 둘째를 가진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첫째 때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으니까요. 정말? 그럼 언제부터?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병원에선 확인 안 했지만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꼭 행복한 기억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번엔 꼭 좋은 기억만 만들자. 내가 편안하게 임신 생활할 수 있게 내가 더 노력할게. 미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는 언제 말할까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매주 전화드리는 시간을 기다리셨고 한 달에 한 번 뵐 때면 너무 기뻐하셨죠. 하지만 미나와의 대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말에 어머니 댁에 가서 직접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좋은 소식이니까.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주말 우리는 오랜만에 셋이서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할머니를 알아보고 웃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보자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우리 공주, 이리 와봐.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아이를 안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다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기쁜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미나가 둘째를 가졌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기쁨의 눈물을 보이셨어요. 정말? 미나야, 정말이니? 미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미나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할게. 내가 힘들지 않게. 도울 수 있게 해줄래? 미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미나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어머니는 부엌부터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단백질이 중요해. 내가 다음에 올 때 영양제 좀 가져올게.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조언에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달라지셨어요. 명령이 아닌 조언을 하셨고 미나의 의견을 물어보셨죠. 미나야, 너는 어떤 음식이 당기니? 임신했을 때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미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 매운 음식이 당겨요. 특히 떡볶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다음에 내가 특별 레시피로 만들어줄게. 내가 젊었을 때 요리 좀 했거든. 처음으로 어머니와 미나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물론 과거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둘째 아이는 건강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미나의 임신 기간은 첫째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휴가를 내어 집안일을 도맡았고 어머니도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와 도움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강요나 간섭 없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만 오셨죠. 미나야, 내가 아이 봐줄 테니 너는 좀 쉬어. 산후조리 제대로 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해. 어머니의 말투는 부드러워졌고 미나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친딸처럼 챙기셨죠. 미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어머니께 육아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아기가 자꾸 밤에 울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건 말이야. 배가 아픈 것 같으면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안아주면 좋아. 내 남편도 어릴 때 그랬거든. 이렇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동안 저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더 커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가족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나의 정신과 상담은 계속되었지만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상담사는 미나의 회복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도 될 것 같대요. 미나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의 충격과 혼란은 이제 먼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집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손에는 크지 않은 상자를 들고 계셨죠. 갑자기 와서 미안해. 잠깐 이것 좀 주고 싶어서. 거실로 모셨습니다. 미나는 막 둘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당황해서 황급히 다른 방으로 갔겠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제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어머니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쓰던 일기장이야. 내 아버지와 결혼하고 너를 낳고 키우면서 쓴 일기.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일기장 여러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표지가 바른 걸 보니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이걸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미나에게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주었으면 해서. 미나가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는 미나를 보자 살짝 긴장한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미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독선적이었어.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지. 미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셨다는 걸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그 거리감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미나와 함께 어머니의 일기를 조금 읽어봤어요. 젊은 시절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은 고단함,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고호 본능까지 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네요. 미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행동에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치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머니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좋아하고 미나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균형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이제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